안녕하십니까? 화장품 제조 공정론. 오늘이 벌써 우리 개강한 지 13주 차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화장품 제조 공정론은 3.1절 그리고 명경대전 이렇게 이제 결강이 있어서 1주 차가 지금 이제 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12주 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눌 이야기할 그런 주제는요. 화장품의 거의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 마지막 단계와 이제 깊은 관련성이 있는 화장품의 용기 그리고 최종적인 포장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12강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말씀 나눌 내용은 화장품 용기의 정의, 그리고 화장품 용기 산업의 특성, 그리고 화장품 용기 자체의 특성, 또 화장품 용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 그 다음에 용기의 설계, 또 더불어서 화장품 용기의 종류와 그리고 특성, 그리고 이제 용기는 내용물을 담는 거지만은 이제 완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물을 담은 그런 제품을 갖다가 이제 하나의 단일 상자, 단상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상자에 종이 상자 보통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거기 또 담게 되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포장에 들어가는 거라서 화장품의 포장과 관련된 그런 특성,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장품 용기. 용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사실은 우리 화장품 법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요. 뒷부분에도 다시 한번 조금 이제 나오긴 하겠지만 1차 포장 그리고 2차 포장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차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포장 재료가 내용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그러한 경우에 포장을 갖다가 1차 포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소비자 포장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요 포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은 어떤 용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1차 포장이 되는 용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용물을 직접 보호하는 금속 캔 형태로 되어 있거나 유리병 또는 플라스틱병 또는 종이 용기 등등의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2차 포장의 경우에는 1차 포장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또는 수송하기 위해서 보호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이제 적재를 하는 그런 경우의 포장. 따라서 2차 포장 재료로는 주로 이제 종이류로 만들어져 있는, 종이류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이제 골판지 상자라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 대량 이제 그 어떤 제품을 갖다가 이렇게 운반하기 위한 이제 나무 상자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포장재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1차 포장을 수용하는 한계 또는 그 이상의 포장 그리고 보호제 또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그 제품에 관한 표시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한 포장이 2차 포장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1차적인 이런 이제 화장품 용기 또는 용기 포장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1차적인 기능과 더불어서 소비자의 감성을 갖다가 자극함으로써 마케팅을 갖다가 좀 촉진하기 위한 그런 마케팅적인 기능을 갖다가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그런 이제 기능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물리적인 기능으로서는 보호라든가 내용물을 보호한다라든가 또는 내용물을 보존하는 그런 이제 기능들이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주로 이제 2차 포장과 연관이 되는 거지만은 이제 적재라든가 수송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편리한 또 이제 그 생산 과정에서의 그런 것들이 좀 더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화장품 용기 그리고 화장품 포장의 기본적인 기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바로 이제 마케팅적인 그런 기능들이 이제 포함이 돼서
물리적인 기능에 덧붙여서 기본적인 기능,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케팅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감성적인 기능까지 이제 포장이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자인적인 요소라든가 어떤 색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이제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제품이 가지는 독자성 또는 어떤 이제 판촉의 기능, 이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화장품 용기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 화장품 용기라든가 포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소비자의 사용이 편리하도록, 편리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특성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또는 이제 취급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인쇄를 해야 되고, 그렇죠? 화장품을 사용하고 취급하는데 그런 어떤 이제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인쇄를 해야 되고, 또 상품의 특성, 이 상품이 어떠한 그 내용의 그런 이제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표시를 해야 되고요. 또 진열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시각적인 디자인성,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설계 시에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화장품 용기 그리고 포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산업적인 특성이 되고요. 최근에는 중저가 화장품 업계에서 소비자에게 화장품의 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 더 낮은 가격으로 이제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용기를 좀 더 저렴하게, 예를 들자면 유리라든가 금속 용기 대신에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어떤 그 용기의 특징을 갖다 잘 나타낼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로 상당 부분이 대체가 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인 특성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휴대하기 간편한 화장품 용기의 필요성도 대두가 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휴대하기 간편하고 그러려면은 가볍기도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잘 파손 난돼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 용기의 이제 사용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또 이를테면 이제 다층 블로우 몰딩 기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어떤 이제 용기를 갖다 생산 제조하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 개발이 돼 있어서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었던 차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향상이 되고, 또 어떤 이제 사용성이라든가 디자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점들의 이제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플라스틱 용기들이 화장품 용기의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최근에 화장품 용기 그리고 포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산업적인 특성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화장품은 내용물을 쓰고 나면은 이제 용기 또 포장물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재활용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그런 이제 포장재를 갖다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앞에 그 수업 시간에서도 사실 환경적인 요소, 화장품에서 다루게 되는 환경적인 요소에서 내용물이라든가 어떤 환경에 대한 어떤 친환경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루었었지만 사실 그거의 일부로서 재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용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용상의 편리성이 중시되는 그러한 이제 상품이 이제 화장품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용기의 용도라든가 사용성에 따라서는 이제 그 재질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 유리 또는 플라스틱 또 종이, 나무, 금속, 도자기 등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는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진공의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햇빛을 갖다가 광의 이제 투과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이제 광 차단 특성을 갖다 이제 갖도록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미생물과의 접촉을 갖다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펌프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미생물을 갖다가 번식하지 않도록, 즉 억제하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용기의 개발,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용기에다가 그런 어떤 이제 미생물들이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다가 담아서, 예를 들어서 항균성 플라스틱이라든가 뭐 이러한 이제 소재들의 개발도 굉장히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예, 이러한 부분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화장품 용기가 가지고 있는, 예, 화장품 용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느냐? 예, 화장품 용기의 기본적인 기능은 아까도 잠깐 나왔었지만은 물리적인 기능과 기본적인 기능 중에서 기본적인 기능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용물을 보호하고 내용물이 어떻게 변질이 되거나 이렇지 않도록 안정성 그리고 안전성을 갖다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보호성과 안전성. 그래서 내용물의 보호 기능을 의미하고 용기가 가지는 기본적인 기능이면서도 온도라든가 습도, 빛 또는 미생물, 또 생산 과정의 어떤 용이성, 그리고 저거는 오타가 났네. 수송인데요. 수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수송, 그리고 보관 조건에서 내용물을 보호하고 하는 이런 이제 기능인 거고요. 또 포장이나 재료 이런 것들의 이제 형태를 갖다가 깨지지 않도록 하거나 뭐 이러한 이제 안전성이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피부에 대한 안전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용기가 안전하게 유지가 되도록 하고요. 내용물을 보호하는, 즉 안전하게 내용물을 보호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갖다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편리성이에요. 용기가 가지는 기본적인 기능으로서는 편리성인데, 제품은 여러 개를 2차 포장에 이제 채워서, 2차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일 그런 제품들을 갖다가 같이 어떤 세트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일 제품을 굉장히 여러 개의 제품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할 수도 있죠. 2차 포장에 채워서 이제 운송하는 것이 이제 보통이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진열대 진열을 해서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요럴 때 바로 이 용기나 포장이 가지고 있는 이제 편리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단계에서의 취급이라든가 작업의 용이성, 그리고 소비자의 사용 편리성, 또는 다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폐기를 할 때의 용이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편리성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용기와 포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능 중에 정보의 전달성이에요. 용기에 뭐냐면은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그렇죠? 예, 그런 이제 표시도 되어 있을 테고,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또 거기에 성분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지, 또는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이러한 유통 및 사용 등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 또한 이 포장 그리고 용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취급 조건, 상품의 특성, 시각적 디자인 이런 것들을 갖다 포함하는 그런 이제 정보의 전달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로 화장품 용기, 또 더 나아가서는 용기와 포장이 가지는 그런 어떤 이제 기본적인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화장품의 이제 내용물, 품질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떠한 이제 기능들이 있어야 되겠느냐? 첫 번째가 내용물의 보조 기능으로서 광투과성. 어떤 경우에는 광이 투과돼도 괜찮을 테고, 어떤 경우는 광이 투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투명하도록 만들어서 빛이 투과되지 않도록 또 만들어야 될 그런 이제 그 제품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통한 광의 투과는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물을 변색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내용물을 변질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분해를 갖다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 이제 막기 위해서 내용물의 UV 흡수제라든가
또는 안정제를 갖다 이제 첨가하기도 하고요. 또 용기에 착색제 또는 자외선 흡수제를 갖다 첨가를 해서 그래서 빛이 투과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그 중에 가장 그 어떤 변질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이 큰 자외선을 갖다가 이제 아예 용기 자체가 이제 흡수를 해서 내용물에 전달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합니다. 또 유리 용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착색을 시키거나 또 자외선 흡수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첨가를 하거나 또는 이제 도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한 형태로 광투과성 또는 투명성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방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내용물의 투과성. 내용물의 투과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용기를 통해서 이 내용물들이 밖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든가 그런 경우죠. 뭐 예를 들자면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금속이라든가 유리 용기 이런 것들하고 이제 달라서 기체 같은 경우에는 기체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인 경우에는 이제 투과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그러한 요소로 인해서 변치나 변질 등의 이제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의 종류라든가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알칼리라든가 또는 첨가물의 용출에 의해서 변치가 되거나 변질이 될 수 있어요. 내용물들이. 즉 알칼리나 첨가물의 용출 이런 것들이 용기로부터 생김으로써 그 내용물을 갖다 변질시키기도 하고 또 변치시키기도 하고 그러한 이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유리의 경우에 이제 용기로부터 알칼리가 이제 알칼리 성분이 용출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혀 뭐 이게 무기물질로 거기서 용출돼 나오는 것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유리를 만드는 과정에도 거기에 이제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가요. 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요. 또 크리스탈 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납 성분도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유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용출이 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치, 변질, 침전물 발생 이런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이제 제품의 특성에 맞게 유리를 쓸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 용기를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될 테고요. 또 플라스틱의 경우 첨가물, 첨가물 용출로 인한 그런 이제 변질이라든가 변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재료의 선정에 있어도 굉장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품질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요소로 이제 품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요소로는 이제 재료의 적정성이에요.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료 자체가 용기의 재료 자체가 내약품성 그리고 내부식성, 내광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느냐. 내약품성은 약품에 의해서 용기 자체가 변질이 되거나 이러지 않아야 되는 거고 또 부식도 안 돼야 되고 또는 어떤 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용기 자체가 변질이 되거나 퇴색이 되거나 이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약품성의 경우는 특히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 용기가 팽윤되거나 변형이 되거나 파손 용해 또는 변색 흡착 이런 그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물들의 성질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부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금속 용기의 경우에는 내용물이라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 향료 또 외부 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부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변색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코팅이라든가 도금이라든가 또는 산화 방지 피막 즉 산화 방지를 위한 이제 도장 이런 것들도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거고요. 또 내광성 측면에서는 용기 소재들이 햇빛에 의해서 변색이 되거나 변질이 되거나 또는 진열장에다 진열을 해놨을 때 그런 어떤 이제 주변에 이제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변색이나 오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용기 소재에 광을 차단하거나 또는 안료나 자외선 흡수제 첨가로 인해서 이제 그 빛에 계속 노출이 됐을 때도 이제 내광성을 갖다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소재의 안정성이에요. 화장품 용기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식품위생법이라든가 뭐 우리는 이제 화장품법에서 이제 정해 놓고 있겠지만 이런 것들에 준하는 그러한 이제 그 안전한 그러한 이제 소재를 갖다 이제 사용하는 것이 왜 화장품의 내용물은 우리 인체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식품에 준하는 그러한 이제 안전한 그런 소재의 용기를 갖다가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용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인지. 용기 설계에 있어서의 기본 개념들은 보통 제품에 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컨셉 이런 것들에 기반을 둬서 이제 디자인에 이제 반영을 하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설계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크게 세 단계를 갖다 거쳐서 그래서 이제 용기를 갖다 이제 설계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차적 검토로서 이제 용기의 기본적인 기능, 용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내용이죠. 용기의 보호성이라든가, 용기 자체의 내구성이라든가, 사용성, 그리고 안전성,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되고요. 2차적으로 검토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용기를 우리가 화장품을 담거나 화장품을 제조 생산할 때, 그럴 때 용기가 이 전체 공정에 있어서 적절하게 기계 장치, 자동화 장치 이런 것들에 적절하게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즉 용기의 생산성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 포장 라인과의 적합성 이런 요소들이 있고요. 유통 단계에서 외력에 대한 내구성 이런 부분들을 용기를 설계할 때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요. 특히 2차적인 검토 부분에 용기 자체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충전 포장에 있어서의 어떤 내용물을 담거나 이럴 때의 어떤 적합성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요소로는 이제 뭐도 있냐면은 용기를 생산할 때 용기 자체를 만드는데 화장품이 아니라 이제 용기를 자체를 만드는데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너무 까다로워. 그러면 어렵겠죠. 그런 용기는 개발해도 그렇죠. 그래서 용기 자체를 생산하는 데서도 이제 어떤 이제 용이한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3차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검토돼야 될 내용이 이제 품질 보증 수준을 갖다 이제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법 규제 등에 대한 이제 적합성. 이 법 규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나왔었지만은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지 또 어떤 이제 뭐라 그럴까 폐기물로 이렇게 버려졌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우리 환경 중에서 분해가 잘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려들도 돼야 될 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돼서 1차적인 검토, 2차적인 검토 그리고 3차적 검토를 갖다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플라스틱 용기를 갖다가 설계를 해서 화장품에다 이제 적용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사례를 갖다 우리가 이제 한번 본다면 제일 처음에 재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우리가 검토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내용물의 보존성이에요. 플라스틱은 기체나 광을 투과시키고 내용물 일부를 흡착하기도 하고요. 또 수분을 감소시키거나 내용물의 산화 분해, 향료 성분의 흡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어떤 이제 주기, 생명주기라고 그러죠. 이러한 이제 생명주기나 또 유통 조건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용기의 내열성 그리고 내한성 이런 것들은 어떤 온도라든가 환경의 변화죠. 이런 즉 내열성, 내한성의 취약으로 인해서 충전이나 수송, 보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용기의 기능성이에요. 내용물 특성에 따른 용기의 외관 그리고 사용성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이제 고려, 배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고요. 또 용기의 색상이라든가 또 사용성을 위한 어떤 이제 캡 또는 펌프 이러한 기구들, 이러한 기구들의 기능도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법적인 규제예요. 취급 시의 안전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PL법, 그렇죠?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부분, 또 용기의 포장 기준,
이런 것들도 정해진 그런 이제 법규에 맞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테고요. 또 환경 적합성인 그런 이제 측면에 있어서는 환경 부하와 폐기, 즉 이게 환경에 우리 폐기물로 버려졌을 때 분해가 잘 될 수 있는지, 또는 우리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환경부와 폐기, 그리고 더불어서 리사이클과 관련된 그런 이제 재료에 대한 종류,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나 형상, 규격과 관련된 그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는 디자인에 따른 이제 성형성, 용기를 갖다 잘 만들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이제 또 이제 용기에다가 어떤 내용물을 담는데도 용이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형상에 따른 성형성, 그리고 용기의 두께라든가 불균형, 곡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제작의 용이성,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디자인과 포장기계의 적합성, 즉 충전이라든가 또는 포장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의 어떤 이제 자동화 시스템 또는 그 기계 장치하고의 어떤 적합성들이 고려가 돼야 될 텐데, 특히 최근에는 이제 고속 포장 라인의 경우에 이송 안전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송 안정성이요. 안정성을 갖다 고려한 그런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장 모듈을 갖다 이제 규격화하고 또 디자인도 규격화할 이제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용기 설계는 포장 모듈에 적합한 규격이 되도록 이제 해야 될 테고요. 또 유통 단계에서 포장 강도를 유지를 하고 수송이나 보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도울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면의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디자인을 주로 이제 뭐 색깔을 포함한 색채를 갖다 이제 포함해서 디자인적인 이제 요소를 갖다 이야기하는데요. 용기의 구체적인 디자인, 거기에 또 표면 의장의 선정, 이런 것들은 마케팅과 맞물리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특히 라벨링, 그다음에 용기의 일체감 또는 용기에 직접 인쇄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방식을 갖다가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 또 어떤 이제 금속 재질의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금장 또는 은장, 이런 것들의 프레스 가공, 이런 그 요소들도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공정으로 도입이 될 수 있다. 또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 이제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요소들을 갖다 전부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뭘 하게 되면 이제 용기 설계, 포장 설계를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중복이 되는데, 용기와 포장을 갖다 따로 뗄 수도 없는 거예요. 포장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물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이 되는 포장을 1차 포장 그러는데, 1차 포장은 사실은 용기하고 이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에서 이제 포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2차 포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물이 들어있는 용기에 담겨 있는 그 이제 제품을 갖다가 어떤 운반이라든가 또는 이제 보관이라든가 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용이하도록 이제 하기 위한 거니까는 이제 포장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외형적인 포장 이런 것들에 가깝게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바로 이런 이제 그 용기와 포장을 갖다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제품의 컨셉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용기의 기능성, 아까 말씀드렸었던 보호성, 내구성, 사용성, 안전성, 그 다음에 내용물의 적정성, 보존의 안전성이라든가 또는 사용성, 또 디자인 형상이나 색조, 또 컴퓨터 설계가 가능한지 부분들, 즉 CAD를 이용한다라든가, 또는 생산성이 용기 자체를 갖다 생산하는데 용이하도록 되어 있는지, 또는 충전 포장 라인에 적절한 그런 이제 용기의 모양을 갖다 이제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시험법들, 일반 시험법 또는 포장물품 시험법을 갖다 만족시켜야 될 테고요. 또 과거에 그런 어떤 이제 데이터를 갖다 바탕으로 해서
노하우라든가 또 예측 기술이라든가 또 어떤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기술적인 정보들도 설계하는 데 반영이 돼야 될 테고, 법적인 규제로서는 이제 약사법, 식품위생법, 지적재산권법, 또 이제 환경대응, 화장품법 이런 것들이 다 따라져야 될 테고요. 물류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하역이라든가 수송이라든가 보관이라든가 운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적정성을 갖다 고려를 해서 우리가 용기 그리고 포장을 갖다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갖다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어느덧 다 돼서 1교시는 이 정도로 12-1강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